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밤에는 굉장히 또 뉴욕 증시가 탄력이 좋았었는데 하루 사이에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국에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상방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약간은 좀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면서 60%까지 내려왔고요. 잠잠하던 국채금리도 약간은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아직까지 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전략들은 무엇인지 모닝쇼에서 자세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요. 세계은행이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그리고 긴축 정책을 이유로 들면서 올해 이 경제 성장률을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9일 발표된 전망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성장률 추정치였던 지난해 추정치였던 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성장률을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함께 내놨습니다. 일단 세계은행 측에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구체적인 코멘트를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최근에 이 중동 지역들의 위험이 불거지게 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봤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결국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선진국들에 대한 전망인데요. 일단 살펴보시면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까지 선진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이라고 함께 내다봤습니다. 네, 종전에는 좀 살펴보시면 그동안 강한 회복력을 좀 보였었는데 미국 경제는 긴축 효과가 좀 뒤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고요. 팬데믹 기간 저축한 소득을 소진하게 되면서 지난해 추정치 2.5%보다 둔화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 보실까요? 중국 경제는 올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해 예상 수치가 5.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약간 좀 더 낮게 0.7%포인트 낮게 4.5%까지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봤는데요. 결국 이유는 소비 심리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은 딱히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세계은행은 이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투자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고 그 사례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제시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폭스 비즈니스 TV에 출연해 인터뷰 내용 보시면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는 회의적이다라는 시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소프트 랜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을 함께 밝혔는데요. 그것이 가벼운 경기 침체일 수도 심한 경기 침체일 수도 봐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리를 인상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보지만 조금 늦었고 완전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다른 재정 요인이나 지정학적 위험도 있다면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고 연착륙의 반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다이먼 CEO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왔다가 3%대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또 강조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는 점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한편 소비 역시나 올해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코비드 자금이 조금 소진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꼽으면서 일단은 약간의 비관적인 전망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보실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개발사 오픈 AI 투자에 대해서 EU 측에서 이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한 번 더 내비쳤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 결합 규정에 근거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라는 부분이 경쟁 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지난달 EU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간 이 투자 파트너십과 관련해 상황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보다 한층 더 센 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영국의 경쟁시장청도 지난달 초에 이와 관련해서도 예비자료 수집에 착수했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르그레테 베스타겔의 EU 디지털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산업에서 인지되는 경쟁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관련 파트너십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까지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또 EU 측에서 이 반독점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을지 약간의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